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딥시크는 미국의 AI 거인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무실 복귀 의무는 선택된 소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최근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AI 시장의 트렌드와 기술 경쟁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딥시크와 AI 시장의 새로운 이슈. 최근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획기적인 AI 모델을 발표하며 기술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딥시크는 미국의 첨단 AI 기술에 거의 근접한 성능을 560만 달러라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금액은 미국의 오펀 AI가 GPT-4를 훈련하는 데 쓴 1억 달러와 비교하면 훨씬 낮은 비용입니다. 그 결과 월요일 엔비디어, 브로드캄 같은 미국의 주요 AI 칩 기업들의 주가는 급락했고 반도체 섹터 전체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어와 브로드캄의 주가는 각각 14% 이상 하락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했죠. 둘째, 딥시크의 주장이 정말 사실일까? 딥시크의 발표는 분명 인상적이지만 전문가들은 그 주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몇몇 칩 분석가들은 딥시크가 그렇게 낮은 비용으로 오펀 AI와 동등한 성능의 모델을 구축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번스타인의 분석가 스테이시 RASGO에는 딥시크는 500만 달러로 오펀 AI를 만들지 않았다며 의구심을 표했고 CITIGR OUP의 ATIF 멜릭도 고급 GPU 없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주장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딥시크의 주장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셋째, 딥시크의 돌파구가 AI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딥시크의 발표가 AI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문가들은 딥시크의 성과가 실제로 기술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는 AI 기술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아퍼나이머의 에드워드 앵은 우주 경쟁이 투자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듯이 AI 경쟁도 투자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AI 기술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미터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올해 AI 인프라에 6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마이크로소프트의 향후 대응. 딥시크의 발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마이크로소프트일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주 분기 실적 발표에서 자사의 AI 투자 계획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연간 약 840억 달러를 AI 관련 자본 지출로 할당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940억 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티어 NADLL의 CEO는 AI가 더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해지면서 그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AI 시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섯째, 결론 및 정리. 결론적으로 딥시크의 발표는 흥미로운 뉴스이지만 미국의 주요 AI 기업들을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는 AI 기술이 더욱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미국의 엔비디어, 브로드캄,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여전히 막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AI 시장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AI 시장은 앞으로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최근 기업들의 사무실 복귀 정책과 그에 따른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재택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가 점점 줄어들고 사무실 복귀가 강제되는 상황에서 일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예외 조항이 어떻게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사무실 복귀와 하이브리드 근무의 현실. 최근 애머잔, AT&T, JPMorgan 체이스와 같은 대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주 5일 사무실 근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협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무실 복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2024년 KPMG 설문조사에 따르면 CEO의 약 80%가 향후 3년 내에 모든 직원이 정규 사무실 근무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특한 기술과 높은 성과를 보인 일부 직원들은 재택근무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허용받으며 이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이브리드 근무가 특권이 된 이유. 노동연구원과 채용 담당자들은 이런 유연성이 특정 직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지적합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성과를 내거나 업계 경쟁력이 높은 직원들이 이러한 특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하대자 알포드 씨는 자녀 양육과 병원, 예약 등의 이유로 하이브리드 근무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사가 주 5일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료들 간의 긴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셋째, 재택근무 불평등이 만든 갈등. 문제는 일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가 허용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했던 라이언 에센버그 씨는 회사가 일부 성과 좋은 직원들에게만 예외를 허용했을 때 불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모두가 같은 규칙을 적용받을 때 긴장감이 줄어들고 업무 환경이 훨씬 더 생산적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AT&T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했습니다. 26년간 근무한 크리스 펠레스키 씨는 회사가 사무실 복귀를 의무화하면서 특정 직원들에게만 유연성을 부여해 편애의 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기업의 입장과 직원들의 요구. 기업들은 사무실 복귀가 더 나은 소통과 생산성을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직원들은 재택근무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자리 플랫폼 GIPRECRUITR의 조사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근무가 특히 기술, 금융, 비영리 분야에서 가장 선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재택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링크틴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직장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 10명 중 1명은 혼합형 근무를 허용하지 않는 회사 정책이 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다섯째, 결론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사무실 복귀 정책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정해지지만 직원들에게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에게만 유연성이 허용되는 현재의 하이브리드 계층 구조는 팀 간 갈등과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이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직원들의 다양성을 반영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